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1, 2억만 있어도 은행에 맡겨두면 생활이 가능했는데요. 요즘은 이 담뱃값도 안 나온다고 다들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대안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P2P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저희와 의사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사분 만나기 전에 저희 엄지민 캐스터와 함께 어떤 기업인지 먼저 공부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민 캐스터. 네, 최근 P2P 금융의 성장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어떤 업체가 나와 잘 맞을지 각 회사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연기업 헬로펀딩이 어떤 기업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헬로펀딩은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헬로펀딩의 평균 수익률은 연 17.57% 수준이고요. 또 현재 누적 대출액은 116억 원, 올 연말에는 누적 대출액 7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펀딩이 후발주자임에도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경쟁력은 바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IT와 금융, 또 부동산과 동산, 법무 분야 등에서 10년에서 4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NPL 등의 담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5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대출의 공동심의를 진행하고요. 여기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담보대출만 투자 상품으로 출시하는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헬로펀딩이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알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엄지민 캐스터가 소개해 주기도 했지만 네. 부사장님,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꽃피는 봄날에 만나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네.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입니다. 제 이름이 최수석입니다. 수석도 그냥 수석이 아닌 최수석입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희 헬로펀딩은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면에 단골 주제인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융, 패러다임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은행원 데스크 위 빨간 숫자를 바라보며 띵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모습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바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금융 생활이 가능한 시대는 금융과 기술의 합작품인 핀테크의 발전 덕분인데요. 이러한 추세를 보고 디지털 뱅크의 저자 크리스 스키너 회장은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분이라면 더 이상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핀테크의 발전은 이미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간편결제 산업을 시작으로 은행 없이 개인 간에 직접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인 P2P 금융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헬로펀딩은 이러한 핀테크 시대에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그 결과 첫 번째 과제는 전문가의 동행이었습니다. IT, 금융, 부동산, 동산, 법무 등과 같은 저희 헬로펀딩은 모두 10년 이상, 많게는 40년 경력의 바로 접니다만 이런 프로로 구성된 전문 인력을 갖추어 웹사이트를 설계, 개발하여 2016년 9월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9월 27일 제1호 투자 상품을 출시하면서 세상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헬로펀딩을 간략히 다시 소개하자면 각기 다른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핀테크라는 인연으로 뜻을 같이 함께하면서 만든 프로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P2P 업체
저희 헬로 펀딩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뭐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P2P 대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게 담보 물건이 부동산, 뭐 동산, 네. 뭐 부실채권, 뭐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를테면 주로 어떤 담보를 잡으시고 돈을 빌려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 헬로 펀딩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상품을 찾아보시면 담보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배 사진 한 장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상품들을 쭉 보시면 일반 부동산 담보, NPL,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산 담보 등 다양한 담보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를 보시고 이제 작년 말경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투자자 초청회에 참석하신 투자자분은 도대체 헬로 펀딩의 투자 상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너무 다양해서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헬로 펀딩의 투자 상품의 컨셉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상환 재원과 충분한 담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심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담보물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헬로 펀딩은 이 부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차입자의 상환전에 대한 명확성 여부와 차입자가 상환이 어렵게 되더라도 담보를 처분하여 투자자에게 상환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상품을 바라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선박 담보를 보셨을 때의 의아함이 많이 해소되실 겁니다. 지금 한번 헬로 펀딩 홈페이지를 열어보십시오. 정말 1호 상품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이 다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헬로 펀딩이 보유한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이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금융시장의 변화, 나아가 국내의 경제의 움직임 등의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항상 주시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담보의 기준은 세우되 담보의 범위는 특정하지 말자라는 전략을 세워 다양한 종류의 담보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투자자 안전을 공통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담보를 가진 투자 상품의 출시가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더욱 다양한 동산과 매출 채권 등의 담보 확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취급 담보의 확대는 급변하는 경기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건강한 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헬로 펀딩은 투자 상품을 선정 시에 영원히 지켜나갈 단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이 손해보는 투자 상품을 만들면 안 되겠죠. 이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앞으로의 P2P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함께 윈윈하는 금융을 계속 선보이겠습니다. 차입자의 자금 요청에 맞추어 명확한 상환 재원과 여유 있는 담보를 근거로 차입자의 사업 안전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로 펀딩 디자이너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도 P2P 업계에 최초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차입자의 자금 수요를 투자자의 투자 수요로 연결하는 펀딩 디자이너라는 것은 차입자의 제공 담보와 영업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게끔 금융 구조를 만들고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저희 헬로 펀딩에서는 제가 이제 펀딩 디자이너의 역할을 맡고 있고 아마 이제 펀딩 디자이너라는 그런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부사장님, 네, 제가 좀 대본에 없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를테면 요즘 사실 2%대, 3%대 금리도 받기가 힘든 실정인데 네. 저희는 지금 소개해 주신 상품들을 보면 네. 뭐 10% 후반대에서 또는 네. 24%씩 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네. 안겨다주는 대출 상품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네, 우리는 오랜 시간 그 네. 해당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전문가들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정말 네. 오랜 노하우 또 네.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은행들 네. 또는 증권사의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네. 항상 부실채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는 신생업체고 예. 상대적으로 인력도 작고 예, 아직까지 시스템도 없고 네. 충분한 경험을 쌓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리스크가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상품에 제공되는 담보에 대해서 담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네. 투자심의위원회는 저희 헬로펀딩이 가지는 가장 투자자의 그 핵심 가치일 수가 있는 투자자의 안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헬로펀딩의 투자 상품 대부분 이에 해당되지만은 마침 오늘 이제 원금이 상환되었고 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됐던 1호 상품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호 상품은 시세가 약 19억 원 가치의 약 3,000톤짜리 부선, 즉 동력이 없는 배였습니다. 당시 차입자는 대규모 이제 국가 사업에 입찰을 했던 그런 기업의 이제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서 입찰 기업이 도산을 하고 이에 따른 연쇄부도로 부선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청업체 대표님의 아드님이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는데 아버지 회사의 배를 다시 찾기 위해 여러 분야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이런 일반 은행권은 물론 대부업체조차도 대출을 거부했던 상황에서 저희 헬로펀딩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픈 준비 시점에서 저희 헬로펀딩 입장에서 1호 상품이면서 대중에게 생소한 그런 선박이라는 담보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담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하다고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상환 제한 및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투자 상품화 과정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상품화 과정의 첫 번째인 원금 상환 제한 확보 전략은 바로 첫 번째는 은행 대환이었습니다. 충분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부선이었지만 인수주체가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던 신규 법인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시 세 군데 1금융권 은행 담당자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6개월가량의 매출이 유지가 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서 원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 상환 재원은 부선의 임대 수익을 통해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마침 부선이 필요했던 중견기업과의 용선 임대 계약을 통해서 배를 빌려주는 거죠. 네. 3년 확정 임대차 계약을 이루어내어 이자 상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파기 시를 대비해서 2억 7천만 원의 보증보험까지 가입하여 투자자 안전장치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추가 방안으로서는 선박의 고철 처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3,000톤의 철제로 만들어진 고철 가격만으로도 당시 4억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도 고철을 팔아서라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투자 금액은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확인돼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환 재원과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투자금 모집을 진행하였고 헬로펀딩의 첫 번째 투자 상품이 오픈 당일 모집 금액 100% 펀딩에 성공해서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 기간 동안에 안정적 운영으로 대환 대출을 통해서 오늘 상환을 받았습니다. 네. 원금 상환을 끝내고 이제 차입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헬로펀딩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을 때 투자자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힘이 들었고 또 담보 확보를 위한 수차례 현장 방문 등으로 당시 너무너무 힘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투자자 안전을 위해 투자 상품에 대한 명확한 상환 재원과 안전 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을 보고 이제 차입자께서도 투자자로 전환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좋은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사실 부사장님께서도 은행에서 네. 대출 업무를 또 총괄하는 일을 하시기도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게 은행 물건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은행이 조금 다루기 꺼려하거나 또는 뭐 네. 금액이 작거나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것들 중에서 정말 알짜가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킹해 와서 네. 투자자분들과 연결시켜주는 회사다. 좀 이렇게 네.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그 최근에 P2P 업체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대략 시장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한국 P2P 금융 협회에 가입된 회사는 40군데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까지 하면 한 170개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170개 업체가 네, 예. 영업을 하고 있다.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업체들 중에서 저희의 네. 위치는 대략 어디 정도인가요? 저희 헬로 펀딩은 전체적으로 이제 10위 수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네. 기준이 뭐죠? 어떤 것 기준으로 누적 저희가? 대출액 기준입니다. 누적 대출액 예. 기준으로 상위 10등 안에 있다. 10등은 아니고요. 네. 10위권이니까 10위에서 20위 사이 정확하게는 네. 2월 말 기준에서는 17위입니다. 그러면 네. 뭐 순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P2P 업체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이렇게 저희처럼 네. 물건을 잘 선별해서 네.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을 소개해주는 네. 업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네, 예. 저희 부사장님께서는 은행에서도 오래 계셨고요. 또 그 네. 업무를 참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전문가시니까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P2P 업체를 고르는 게 그러니까 네. 어떤 것들을 잘 봐서 네. P2P 업체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품의 대출 상품, 투자 상품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잘 하고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안전 장치를 확보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네. 두 번째는 명확한 상환 제한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P2P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가정하고 저희는 진행을 예, 한다. 예, 예. 그러니까 난 정말 상환 못하겠어라고 나올 때도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예, 또 예. 정말 그럼 담보 물건이 시세보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예,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보 회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담보를 회수한다는 과정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으신 분이 잘 일을 사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상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뭐 상환 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일단 동산담보의 경우는 네. 동산담보는 고객분들한테 받은 투자 대금이 완벽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체 시세의 7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대출하게 되고 좀 더 좋은 거면은 네. 진짜 제품인 경우 확인된 경우 그리고 유동성이 확보된 경우는 80%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는 철저한 가격 평가와 아울러서 저희들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감정 평가사분들의 가격 평가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유머스러운 말로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죠.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 담보가 처음에 차입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상황, 입지 상황 그리고 특히 또 건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사업성 분석까지 네. 이걸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한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가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실을 막기 위해서 네. 어떻게 부실을 통제할 건가? 이게 네. P2P 업체들의 가장 핵심 경쟁력이 될 텐데요. 네, 예. 저희 그럼 헬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진행하실 때 네.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심사를 하시는지 그거 네, 조금 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 저희 헬로 펀딩은 다른 P2P 업체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대출 심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네. 저희 투자심의위원회는 바로 저를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투자심의자문위원회 등에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그리고 또 여러 수많은 그런 현직 감정평가사분들 그리고 대형 법률 로펌의 대표 변호사님 네.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의 대형 부동산 신탁의 리스크 관리부장님 그리고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 부동산금융부장님 그리고 NPL 전문가 그리고 건축사이신 설계사무소 대표라든가 또는 디벨로퍼로서 수많은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가진 시행사 대표님
등 이런 여러 전문가분들이 같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모두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거기서 승인을 받은 것만 저희들이 투자 상품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만장일치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네. 아, 이거 조금 위험해 보여. 이거 하지 말자. 네. 라고 하면 그 건은 그냥 덮어버리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투자 건들 중에서 실제로 네. 승인이 난 비율은 네. 얼마 정도 되나요, 부사장님?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 보통 20건 정도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건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차입자분들한테 죄송하고 네. 굉장히 또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건이 올라와도 그중에 한 건이 제대로 통과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확률로 저희 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되는 비율이 5%가 채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꼼꼼하게 보고 계시다. 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조금 질문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주로 이제 부동산 대출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부동산은 결국에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이지 예,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위험하다. 네, 예. 또 앞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건 뭐 너무나 예.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렇게 예, 또 예. 얘기들 하십니다. 예, 예. 그럼 경기가 꺾여서 네.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네. 때도 또는 예. 애초에 이게 매수가 없어서 매도가 좀 어려울 때도 예, 예. 그럴 때도 저희가 피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경기는 저성장 시대의 흐름과 이제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80만 가구에 이르는 입주 물량으로는 입주 리스크라든가 또는 가계부채 심각성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출 억제 정책들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는 그 금리 인상 압박 등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저희 헬로펀딩에서도 이런 부동산을 비롯한 여타 부분에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서 보수적인 평가를 당연히 하게 되고요. 당연히 현장 실사와 가격 탐문 그리고 감정평가사분들의 가격 평가 그리고 경매 법원의 최근 낙찰률 등을 반영한 가치 산정을 하게 됩니다. 동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근린 생활 시설이라든가 호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경기 변동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6개월 내 단기 상품 위주로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즉 명확한 상환 재원이 있는 그런 투자 물건은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칭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헬로펀딩은 명확한 상환 재원이 없는 투자 상품은 아예 출시를 하지 않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네. 그러니까 설사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그 사이에 꺾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상품들만 그렇습니다. 잡아낸다. 예, 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자꾸 리스크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리스크를 검토했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저 정도까지 이게 안정성이 확인된 상품이면 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예. 이런 투자자분들 계실 건데요. 예,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헬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예.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네. 저희 펀딩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회원 가입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PC 데스크탑을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투자 상품을 이제 이렇게 받아보시기 위해서 안내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 네. 저희들이 보통 상품 출시 전날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상품을 좀 보시고 분석하시고 저희들이 헬로펀딩에서 어떠한 담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게끔 먼저 안내해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가상계좌에 입금을 시켜 놓으시면은 네. 그리고 나서 가상계좌에 충전한다 그러죠.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70대 노인분도 아주 어르신도 잘 하십니다. 아주. 네.
그래서 인터넷 가서 저희 헬로펀딩을 검색한 다음에 홈페이지로 네. 가셔서 회원 네. 가입하시고 회원 등록을 해두시면 네.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계속 네. 알려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은 예. 상품이 떴다라고 하면 가서 네. 상품 물건 분석해 보시고 예, 예. 괜찮으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쉽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리스크 꼼꼼히 짚어봤고요. 또 네. 헬로펀딩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늘 퀴즈를 준비하고 있죠. 엄지휘 캐스터와 함께 퀴즈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제 핀테크의 발전으로 스마트폰만 있다면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을 필요 없이 거래가 가능해졌죠. 디지털 뱅크의 저자 크리스 스키너 회장은 뱅크는 사라지고 땡땡만 남을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뱅킹, 2번 부킹.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경제TV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피2피 홈페이지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